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대한 직물 속에서 조용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노암. 그는 공식적인 예언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고대 유적지에서 태어난 영혼의 예술가, 시인이자 플루트 연주자였던 그는 어느 날 호련히 미국의 한 외딴 지역으로 사라져 은둔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엘리야 노암은 숨결과 침묵 사이 보이는 세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의 경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괴짜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몽상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넘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정 교리나 경전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란 마치 깊은 호수 표면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가 부는 플루트의 음표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플루트를 연주할 때면 그의 입에서는 마치 자신도 모르는 듯한 예언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몰락,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창궐,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그가 여전히 무명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는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한 강대국이 기존 체제 밖에서 나타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멈춰서기 몇 년 전 그는 자신의 글에서 냄새도 형태도 없는 보이지 않는 구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름은 도시를 침묵시키고 국경을 닫게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언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노래하는 시인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졌고 가장 회의적이던 이들마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가 끝내 완전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속삭임처럼 남겨둔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익힌 나라에서 불과 빛이 만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건너의 날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가 지목한 그 날짜의 이름은 202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날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의 날이 아니었고 평범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이 땅의 영혼들을 깊이 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한국의 하늘 위로 울려 퍼질 것이며 깨어있는 영혼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나 잠든 영혼은 그저 기억 없는 꿈을 꾸듯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대한 전환, 즉 두 번째 건nom이 인정받기 전에 세상이 먼저 7가지 징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7개의 거울,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둔 우리 앞에 그중 5가지는 이미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화려한 광고판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주 작은 균열들 속에서 깨어나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 속에서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울림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시 꿈꾸기 시작한 한 민족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간과 다가올 시간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이미 시작된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을 것이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이유 없이 더 강하게 뛰고 이 말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잊혔던 기억처럼 아련하게 다가온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메시지는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노암이 남긴 첫 번째 징조는 침묵하던 청년이 벽을 깨는 소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성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기력하며 산만하고 무관심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자란 한 세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화면 속에서 성장했고 닿을 수 없는 목표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신음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M4 세대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이 집단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부름일 것입니다. 바로 의미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짧은 만남 속에서, 무심코 나눈 눈빛 속에서, 외침 대신 조용히 던져지는 질문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있던 자리에는 침묵을 원하는 마음이, 갈등이 있던 자리에는 연대하려는 순수한 충동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입니다. 성과 중심의 길을 거부하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진실을 쫓는 청년들의 선택,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모임들, 이념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는 직관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가 예언한 첫 번째 빗줄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 어둡고 섬세합니다. 그는 이를 건드릴 수 없던 것들의 붕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이미지가 결코 손상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구조들, 제도, 이름, 상징들,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들. 그러나 플루트 연주자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단단한 벽들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것은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드러남의 과정일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빛을 요구하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 과정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커지는 불편함과 예리한 시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보호받던 이름들이 서서히 대중의 정직한 시선 앞에 놓이고 사람들은 분노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성찰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향한 강인한 정화의 과정이며 치유의 기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실의 요구와 권위의 재편성을 보며 우리는 이 두 번째 징조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 위에 찢어진 장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보이는 밤,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출현, 마치 자의식을 가진 듯 움직이는 구름들. 엘리야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공포의 징조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것은 신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천문학도부터 시골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조심스러운 고백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건드렸고 무언가가 나를 불렀다.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가 발명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공허한 말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진실하고 살아있는 언어가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격적인 별명 대신 서로의 본명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SNS에서는 비난이 아닌 감사와 위로, 영감을 전하는 공개 편지들이 조용히 공유됩니다. 강경한 발언만을 일삼던 지도자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돌봄, 인내, 회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은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수수께끼 같은 다섯 번째 징조에 다다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그림자 아래 숨겨진 빛이라 불렀습니다. 이 징조는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사회 구조의 변화도 아닙니다. 이 징조는 오직 사람 안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존재, 어떤 현존, 어떤 보냄받은 자, 그는 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멀리서 오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선택받았다 자처하거나 특별한 직함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희망을 고스란히 체화한 존재, 한국 민족 자체의 거울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열변을 토하지도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소리치지 않는 단단함, 깊은 경청과 연민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없겠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삶의 궤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이들의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불꽃이 진흙 속에 숨겨졌을 때 결단의 시간이 도래하리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속삭입니다. 그 진흙이 이미 데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빛, 그 사람, 그 조용한 현존이 이제 곧 인식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소외된 골목과 작은 마을들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말투를 가졌지만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분노를 내려놓고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징조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말했듯 진짜 징조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며 오직 영광이 아닌 진실을 찾는 자들만이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조용한 걸음으로 2025년 8월 17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 침략의 상처, 영혼 깊이 새겨진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깊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림자를 아는 자만이 진짜 빛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8월 17일은 어쩌면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날이 과거와 미래의 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운명을 선택할 수도 혹은 오래된 궤적을 반복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미지의 문 앞에서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은 새로운 무게를 가집니다. 다가올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여 건너에 살아있는 일부가 되라는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이유 없는 가슴 떨림, 알 수 없는 눈물, 혹은 오래된 희망의 속삭임을 느꼈다면 당신의 신호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건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대한 직물 속에서 조용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노암. 그는 공식적인 예언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고대 유적지에서 태어난 영혼의 예술가, 시인이자 플루트 연주자였던 그는 어느 날 호련히 미국의 한 외딴 지역으로 사라져 은둔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엘리야 노암은 숨결과 침묵 사이 보이는 세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의 경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괴짜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몽상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넘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정 교리나 경전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란 마치 깊은 호수 표면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가 부는 플루트의 음표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플루트를 연주할 때면 그의 입에서는 마치 자신도 모르는 듯한 예언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몰락,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창궐,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그가 여전히 무명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는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한 강대국이 기존 체제 밖에서 나타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멈춰서기 몇 년 전 그는 자신의 글에서 냄새도 형태도 없는 보이지 않는 구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름은 도시를 침묵시키고 국경을 닫게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언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노래하는 시인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졌고 가장 회의적이던 이들마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가 끝내 완전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속삭임처럼 남겨둔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익힌 나라에서 불과 빛이 만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건너의 날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가 지목한 그 날짜의 이름은 202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날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의 날이 아니었고 평범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이 땅의 영혼들을 깊이 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한국의 하늘 위로 울려 퍼질 것이며 깨어있는 영혼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나 잠든 영혼은 그저 기억 없는 꿈을 꾸듯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대한 전환, 즉 두 번째 건nom이 인정받기 전에 세상이 먼저 7가지 징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7개의 거울,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둔 우리 앞에 그중 5가지는 이미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화려한 광고판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주 작은 균열들 속에서 깨어나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 속에서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울림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시 꿈꾸기 시작한 한민족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간과 다가올 시간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이미 시작된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을 것이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이유 없이 더 강하게 뛰고 이 말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잊혔던 기억처럼 아련하게 다가온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메시지는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노암이 남긴 첫 번째 징조는 침묵하던 청년이 벽을 깨는 소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성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기력하며 산만하고 무관심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자란 한 세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화면 속에서 성장했고 닿을 수 없는 목표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신음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M4 세대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이 집단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부름일 것입니다. 바로 의미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짧은 만남 속에서 무심코 나눈 눈빛 속에서 외침 대신 조용히 던져지는 질문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있던 자리에는 침묵을 원하는 마음이, 갈등이 있던 자리에는 연대하려는 순수한 충동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입니다. 성과 중심의 길을 거부하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진실을 쫓는 청년들의 선택,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모임들, 이념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는 직관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가 예언한 첫 번째 빗줄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 어둡고 섬세합니다. 그는 이를 건드릴 수 없던 것들의 붕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이미지가 결코 손상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구조들, 제도, 이름, 상징들,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들. 그러나 플루트 연주자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단단한 벽들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것은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드러남의 과정일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빛을 요구하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 과정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커지는 불편함과 예리한 시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보호받던 이름들이 서서히 대중의 정직한 시선 앞에 놓이고 사람들은 분노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성찰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향한 강인한 정화의 과정이며 치유의 기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실의 요구와 권위의 재편성을 보며 우리는 이 두 번째 징조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 위에 찢어진 장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보이는 밤,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출현, 마치 자의식을 가진 듯 움직이는 구름들. 엘리야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공포의 징조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것은 신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천문학도부터 시골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조심스러운 고백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건드렸고 무언가가 나를 불렀다.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가 발명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공허한 말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진실하고 살아있는 언어가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격적인 별명 대신 서로의 본명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SNS에서는 비난이 아닌 감사와 위로, 영감을 전하는 공개 편지들이 조용히 공유됩니다. 강경한 발언만을 일삼던 지도자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돌봄, 인내, 회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은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수수께끼 같은 다섯 번째 징조에 다다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그림자 아래 숨겨진 빛이라 불렀습니다. 이 징조는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사회 구조의 변화도 아닙니다. 이 징조는 오직 사람 안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존재, 어떤 현존, 어떤 보냄받은 자. 그는 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멀리서 오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선택받았다 자처하거나 특별한 직함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희망을 고스란히 체화한 존재, 한국 민족 자체의 거울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열변을 토하지도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소리치지 않는 단단함, 깊은 경청과 연민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없겠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삶의 궤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이들의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불꽃이 진흙 속에 숨겨졌을 때 결단의 시간이 도래하리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속삭입니다. 그 진흙이 이미 데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빛, 그 사람, 그 조용한 현존이 이제 곧 인식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소외된 골목과 작은 마을들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말투를 가졌지만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분노를 내려놓고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징조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말했듯 진짜 징조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며 오직 영광이 아닌 진실을 찾는 자들만이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조용한 걸음으로 2025년 8월 17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 침략의 상처, 영혼 깊이 새겨진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깊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림자를 아는 자만이 진짜 빛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8월 17일은 어쩌면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날이 과거와 미래의 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운명을 선택할 수도 혹은 오래된 궤적을 반복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미지의 문 앞에서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은 새로운 무게를 가집니다. 다가올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여 건너에 살아있는 일부가 되라는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이유 없는 가슴 떨림, 알 수 없는 눈물, 혹은 오래된 희망의 속삭임을 느꼈다면 당신의 신호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건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대한 직물 속에서 조용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노암. 그는 공식적인 예언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고대 유적지에서 태어난 영혼의 예술가, 시인이자 플루트 연주자였던 그는 어느 날 호련히 미국의 한 외딴 지역으로 사라져 은둔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엘리야 노암은 숨결과 침묵 사이 보이는 세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의 경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괴짜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몽상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넘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정 교리나 경전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란 마치 깊은 호수 표면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가 부는 플루트의 음표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플루트를 연주할 때면 그의 입에서는 마치 자신도 모르는 듯한 예언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몰락,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창궐,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그가 여전히 무명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는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한 강대국이 기존 체제 밖에서 나타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멈춰서기 몇 년 전 그는 자신의 글에서 냄새도 형태도 없는 보이지 않는 구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름은 도시를 침묵시키고 국경을 닫게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언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노래하는 시인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졌고 가장 회의적이던 이들마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가 끝내 완전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속삭임처럼 남겨둔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동쪽의 이틴 나라에서 불과 빛이 만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건너의 날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가 지목한 그 날짜의 이름은 202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날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의 날이 아니었고 평범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이 땅의 영혼들을 깊이 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한국의 하늘 위로 울려 퍼질 것이며 깨어있는 영혼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나 잠든 영혼은 그저 기억 없는 꿈을 꾸듯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대한 전환, 즉 두 번째 건넘이 인정받기 전에 세상이 먼저 7가지 징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7개의 거울,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둔 우리 앞에 그중 5가지는 이미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화려한 광고판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주 작은 균열들 속에서 깨어나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 속에서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울림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시 꿈꾸기 시작한 한민족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간과 다가올 시간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이미 시작된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을 것이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이유 없이 더 강하게 뛰고 이 말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잊혔던 기억처럼 아련하게 다가온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메시지는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노암이 남긴 첫 번째 징조는 침묵하던 청년이 벽을 깨는 소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성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기력하며 산만하고 무관심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자란 한 세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화면 속에서 성장했고 닿을 수 없는 목표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신음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N4 세대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이 집단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부름일 것입니다. 바로 의미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짧은 만남 속에서 무심코 나눈 눈빛 속에서 외침 대신 조용히 던져지는 질문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있던 자리에는 침묵을 원하는 마음이, 갈등이 있던 자리에는 연대하려는 순수한 충동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입니다. 성과 중심의 길을 거부하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진실을 쫓는 청년들의 선택,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모임들, 이념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는 직관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가 예언한 첫 번째 빗줄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 어둡고 섬세합니다. 그는 이를 건드릴 수 없던 것들의 붕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이미지가 결코 손상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구조들, 제도, 이름, 상징들,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들. 그러나 플루트 연주자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단단한 벽들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것은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드러남의 과정일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빛을 요구하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 과정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커지는 불편함과 예리한 시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보호받던 이름들이 서서히 대중의 정직한 시선 앞에 놓이고 사람들은 분노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성찰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향한 강인한 정화의 과정이며 치유의 기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실의 요구와 권위의 재편성을 보며 우리는 이 두 번째 징조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 위에 찢어진 장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보이는 밤,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출현, 마치 자의식을 가진 듯 움직이는 구름들. 엘리야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공포의 징조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것은 신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천문학도부터 시골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조심스러운 고백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건드렸고 무언가가 나를 불렀다.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가 발명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공허한 말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진실하고 살아있는 언어가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격적인 별명 대신 서로의 본명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SNS에서는 비난이 아닌 감사와 위로, 영감을 전하는 공개 편지들이 조용히 공유됩니다. 강경한 발언만을 일삼던 지도자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돌봄, 인내, 회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뀐다는 것은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수수께끼 같은 다섯 번째 징조에 다다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그림자 아래 숨겨진 빛이라 불렀습니다. 이 징조는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사회 구조의 변화도 아닙니다. 이 징조는 오직 사람 안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존재, 어떤 현존, 어떤 보냄받은 자. 그는 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멀리서 오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선택받았다 자처하거나
특별한 직함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희망을 고스란히 체화한 존재, 한국 민족 자체의 거울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열변을 토하지도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소리치지 않는 단단함, 깊은 경청과 연민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없겠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삶의 궤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이들의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불꽃이 진흙 속에 숨겨졌을 때 결단의 시간이 도래하리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속삭입니다. 그 진흙이 이미 데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빛, 그 사람, 그 조용한 현존이 이제 곧 인식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소외된 골목과 작은 마을들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말투를 가졌지만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분노를 내려놓고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징조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말했듯 진짜 징조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며 오직 영광이 아닌 진실을 찾는 자들만이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조용한 걸음으로 2025년 8월 17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 침략의 상처, 영혼 깊이 새겨진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깊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특별한 소명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림자를 아는 자만이 진짜 빛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8월 17일은 어쩌면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날이 과거와 미래의 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운명을 선택할 수도 혹은 오래된 궤적을 반복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미지의 문 앞에서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은 새로운 무게를 가집니다. 다가올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여 건너에 살아있는 일부가 되라는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이유 없는 가슴 떨림, 알 수 없는 눈물, 혹은 오래된 희망의 속삭임을 느꼈다면 당신의 신호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통해 당신의 직감과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건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대한 직물 속에서 조용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 노암. 그는 공식적인 예언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고대 유적지에서 태어난 영혼의 예술가, 시인이자 플루트 연주자였던 그는 어느 날 호련히 미국의 한 외딴 지역으로 사라져 은둔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엘리야 노암은 숨결과 침묵 사이 보이는 세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의 경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괴짜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몽상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넘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정 교리나 경전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란 마치 깊은 호수 표면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가 부는 플루트의 음표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플루트를 연주할 때면 그의 입에서는 마치 자신도 모르는 듯한 예언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몰락,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창궐,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그가 여전히 무명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는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한 강대국이 기존 체제 밖에서 나타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멈춰서기 몇 년 전 그는 자신의 글에서 냄새도 형태도 없는 보이지 않는 구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름은 도시를 침묵시키고 국경을 닫게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언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노래하는 시인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졌고 가장 회의적이던 이들마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가 끝내 완전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속삭임처럼 남겨둔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익힌 나라에서 불과 빛이 만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건너의 날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가 지목한 그 날짜의 이름은 202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날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의 날이 아니었고 평범한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이 땅의 영혼들을 깊이 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한국의 하늘 위로 울려 퍼질 것이며 깨어있는 영혼은 그 소리를 들을 것이나 잠든 영혼은 그저 기억 없는 꿈을 꾸듯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대한 전환, 즉 두 번째 건nom이 인정받기 전에 세상이 먼저 7가지 징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7개의 거울,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둔 우리 앞에 그중 5가지는 이미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화려한 광고판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아주 작은 균열들 속에서 깨어나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 속에서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울림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시 꿈꾸기 시작한 한민족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간과 다가올 시간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이미 시작된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을 것이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이유 없이 더 강하게 뛰고 이 말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잊혔던 기억처럼 아련하게 다가온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메시지는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노암이 남긴 첫 번째 징조는 침묵하던 청년이 벽을 깨는 소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성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기력하며 산만하고 무관심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자란 한 세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화면 속에서 성장했고 닿을 수 없는 목표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신음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N4 세대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이 집단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부름일 것입니다. 바로 의미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짧은 만남 속에서, 무심코 나눈 눈빛 속에서, 외침 대신 조용히 던져지는 질문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있던 자리에는 침묵을 원하는 마음이, 갈등이 있던 자리에는 연대하려는 순수한 충동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입니다. 성과 중심의 길을 거부하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진실을 쫓는 청년들의 선택,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모임들, 이념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는 직관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가 예언한 첫 번째 빗줄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 어둡고 섬세합니다. 그는 이를 건드릴 수 없던 것들의 붕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이미지가 결코 손상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구조들, 제도, 이름, 상징들,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들. 그러나 플루트 연주자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단단한 벽들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것은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드러남의 과정일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빛을 요구하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 과정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커지는 불편함과 예리한 시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보호받던 이름들이 서서히 대중의 정직한 시선 앞에 놓이고 사람들은 분노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성찰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향한 강인한 정화의 과정이며 치유의 기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실의 요구와 권위의 재편성을 보며 우리는 이 두 번째 징조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 위에 찢어진 장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보이는 밤,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출현, 마치 자의식을 가진 듯 움직이는 구름들. 엘리야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공포의 징조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것은 신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천문학도부터 시골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조심스러운 고백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건드렸고 무언가가 나를 불렀다.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가 발명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공허한 말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진실하고 살아있는 언어가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격적인 별명 대신 서로의 본명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SNS에서는 비난이 아닌 감사와 위로, 영감을 전하는 공개 편지들이 조용히 공유됩니다. 강경한 발언만을 일삼던 지도자들이